안녕하세요. 오토리온 박기돈입니다. 확실히 여기는 우리 단골 장소 같아. 여기를 모터리온 전용 야외 스튜디오로 명명하겠습니다. 유명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승을 위해서 나왔는데요. 지난부터 우리 같이 시승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김송은 기자가 오늘 시승할 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링컨 컨티넨탈입니다. 1세대가 1939년에 출시가 되어서 그 이후로 많은 미국 대통령들의 의전차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2002년도에 9세대가 단종되고 이제 한 5년 만에 10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국내 수입차 중에서 상당히 굉장히 많이 팔렸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많이 팔렸다고? 외환위기? 네. 외환위기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수입차로 막 1위를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수입차를 타면 많이 지탄을 받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차가 국내에서 나름 인기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독일 차들이 워낙 국내에서 인기를 얻다 보니까 미국 차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 이번 링컨은 사실 미국 차지만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링컨 컨티넨탈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통령차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저격당하던 그 당시에 타고 있었던 그 컨티넨탈이 이제 4세대 컨티넨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그 럭셔리 브랜드가 이제 링컨하고 캐딜락이 있고, 대통령들이 어떤 대통령은 링컨을 타고 어떤 대통령은 캐딜락을 타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사실은 뭐 링컨만 대통령의 차였던 건 사실 아닌 거죠. 그렇게 아닌 거고. 그러면 링컨이라는 차 브랜드가 왜 링컨인지 혹시 알아? 링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 아브라함 링컨. 네,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 그럼 그 대통령하고 이 링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 시대 때 만들었나요? 아닌데? 더 오래전 아닌가? 자, 이 링컨을 개발한 사람이, 이제 링컨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헨리 마틴 릴랜드라는 분인데, 릴랜드. 그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설에 의하면 그분이 최초로 투표했던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다. 1964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재선되던 그때 이 사람이 링컨 대통령한테 투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향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고급 차를 만들다 보니까 대통령을 생각해서 또 자기가 존경했던 그 대통령을 생각해서 이제 링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름까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양대 럭셔리 브랜드가 링컨하고 캐딜락이잖아. 근데 캐딜락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캐딜락도 릴랜드가 만들었다는 거지. 한 분이 두 브랜드를 다. 한 사람이 캐딜락하고 링컨을 둘 다 만들었다는 거지. 능력자시네요, 굉장히. 이야기인데, 릴랜드가 1902년도에 사실 캐딜락이라는 브랜드를 먼저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거를 GM이라는 그 제너럴 모터스가 결성이 되면서 여러 개 브랜드들이 합쳐져. GM이 결성된 이후에 릴랜드가 캐딜락을 GM에다가 팔았어요. 매각을 하고 이제 GM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GM의 회장이었던 이제 듀런트랑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서 GM을 나온 거야. 아이고. GM을 나온 다음에 자기 브랜드를 놓고 나오신 거예요? 그 캐딜락을 두고 나와가지고 다시 링컨이라는 걸 만든 거지. 그리고 17년도에 만들었는데 또 몇 년 있다가 이 링컨 브랜드는 포드에 매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사실 오랫동안 그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렇게 3대 그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이제 크라이슬러가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GM하고 포드 그 양대 그룹이 있고, 거기에서 GM에는 캐딜락, 포드에는 링컨. 그렇게 두 가지 브랜드가 미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자, 컨티넨탈은 지금 현재 10세대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1세대부터 9세대까지 나온 다음에 2002년도에 9세대가 단종이 되고, 2009년도에요? 단종이 되고 그냥 뭐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다시 태어났느냐, 그건 아니고, 컨티넨탈이 없어지면서 잠깐 그 전에 컨티넨탈이 기함이었다가 잠깐 기함 자리를 링컨 타운카에 내주거든. 타운카에 내주면서 이제 8세대 9세대 당시에 타운카가 나와가지고, 타운카가 오히려 컨티넨탈보다 위에 더 큰 차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컨티넨탈은 단종을 하고 MKS, 링컨 LS, MKS 이런 모델들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MKS가 그동안 국내에서 팔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컨티넨탈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컨티넨탈은 기암 자리로 올라간 거지. 오, 기암이라는 다시 그 브랜드, 자리를. 그 브랜드에서 제일 크고 네. 제일 고급스러운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는 건데, 컨티넨탈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위치가 좀 왔다 갔다 했던 거지. 처음에 기암이다가 맨 처음에 또 투도, 포도, 쿠페로 나왔다가 컨버터블도 있었다가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할 때 네. 그 차는 컨버터블이었거든. 그래서 포도 컨버터블도 있었다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다시 이제 컨티넨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 복귀를 한 만큼 아마 이를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시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암인 만큼 우리 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요. 네. 자, 이 차는 길이가 얼마? 5,115m입니다. 휠베이스는? 2,994m입니다. 자, 우리 송호 기자 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뭐든지 제가 뭔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숫자를 바로바로 대답해주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리 송원으로 이제 될 것 같고, 자, 길이가 5m가 살짝 넘는데 네. 이게 MKS보다 길이가 더 짧아. 짧아요, 더? 지금 기존에 팔고 있던 MKS보다 살짝 짧아졌는데 어. 휠베이스는 더 늘어났어. 아. 휠베이스는 더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암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고, 대표적으로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 캐딜락 아닐까요? 캐딜락 아니면 또 CT6? 다른 그런 독일 차들은 벤츠 S 400. 또 BMW 7 시리즈. 아우디 AA. 네, 그렇죠. 그런 그 대형 세단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이즈 면에서도 이게 길이가 5m가 조금 넘고 5110 얼마? 15. 5115. 휠베이스가 1994. 94. 그러면 길이는 5m가 조금 넘고 휠베이스가 이제 3m가 채 안 되는데, S클래스의 스탠다드 휠베이스 모델, 롱휠베이스 모델은 더 크니까 네네네. 스탠다드 휠베이스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길이는 뭐 5m가 넘으니까. 근데 휠베이스가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3m가 넘거든. 근데 이 차는 3m가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얘는 아래급인가? 그렇진 않고, 이게 이제 길이는 비슷한데 휠베이스가 짧은 이유가, 네. 이 차가 앞바퀴 굴림 베이스에, 지금 이 차는 이제 사륜구동이지만 네. 앞바퀴 굴림 베이스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휠베이스가 조금 짧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송차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아직은 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자, 그리고 그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는 후륜구동이었어.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원래 고급차들은 옛날엔 다 후륜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후륜구동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7세대까지 후륜이었는데 8세대 때, 그때 이제 뭐 오일 쇼크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미국 차들도 전륜구동으로 바뀐 거지. 왜 오일 쇼크가 오는데 왜 이제 전륜을 전륜구동이 연비가 좀 더 좋은 편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8세대, 9세대 컨티넨탈은 전륜구동이었고, 그 당시에는 캐딜락도 뭐 STS, 뭐 네. 이런 스빌, 드빌 이런 차들은 전륜구동이었거든. 그 당시에는 캐딜락도 링컨도 다 전륜구동으로 갔다가, 캐딜락은 먼저 후륜구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이제 CT6 후륜인데, 이 차는 아직까지도 전륜구동이고, 플랫폼 자체가 포드의 토러스 몬데오랑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륜구동인데, 마침 어쨌거나 이제 AWD가 적용이 돼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글로벌하게 확장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이는 5m S클래스랑 거의 같은 급인데 휠베이스는 3m가 채 안 되더라. 하지만 뭐 실내 공간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자, 그럼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죠. 어때, 소감이? 이 그릴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멋있어, 이게? 웅장한 느낌? 웅장은 하긴 한데 실제로 멋있냐고. 되게 그냥 클래식한 것 같아요. 클래식하다. 네. 요즘은 이제 대형 세단들도 사실 늘씬하고 막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이 그릴이 그동안 최근에 링컨이 이제 날개처럼 생긴 그릴을 쓰고 있다가 MKG가 먼저 이 그릴을 먼저 이제 썼는데, MKG를 먼저 썼는데, 같은 그릴을 달고 나왔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예뻐. 그래요? 별로 안 예뻐. 그래서 이 차를 좀 예쁘게 만들지 뭐야 그랬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이 그릴이 나 링컨이다 이런 느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보면 전부 다 여기에 링컨 마크들 모양으로 그릴들을 이 형상을 모양인 거예요? 해놨고,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형상을 해놨지만,
어쨌거나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멍청해 보였는데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낫다. 웅장한 느낌도 사실 잘 살아있고 네. 크롬이나 이런 느낌들도 괜찮고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지금 그 되게... 헤드램프가 하나 둘 셋 넷 5개 네. LED를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박아놨는데 네. 되게 초롱초롱한 눈망울 같은 디자인은 예쁘잖아. 네, 햇빛 받으면 되게 예쁘거든. 네. 옆모습을 보면 이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런 형태로 네. 이제 보통 그 사이드 미러를 여기에다가 네, 아예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네. 그게 일반적인 형태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이제 플래그 타입, 깃발이라고 플래그 타입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세우게 마련인데 여기는 밑에다가 판을 네. 넓은 날개처럼 이 비행기 디테일이 날개처럼 한 데다가 얹어놔가지고 상당히 좀 예쁜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컨티넨탈 이것도 상당히 잘 예쁘게 네.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또 뭔가 이 모습에서 특별하게 보이는 거 없어? 여기 문이 없네요. 문 손잡이가. 손잡이가 어디 갔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름은 뭐라고 한다? 이레츠. 네, 이레치 타입의 도어 손잡이가 이제 그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름에 이제 E가 들어가니까 뭔가 전기적, 전자적 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게 이레치라고 해서 그냥 터치만 하면 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요즘 이제 그 스마트 키가 적용되면서 터치만 해도 열리는 차들이 있거든. 근데 터치만 하면 열리는 게 아니고 여기 안쪽에 보면 사실은 버튼이 있잖아. 네, 버튼.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눌렀을 때 작동하는 방식이 네.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 기계적인 방식은 당기면 뭔가 고리를 당겨가지고 열리는 거잖아. 근데 이게 버튼식이에요. 버튼이 되면 전자식으로 도어를 열어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레치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툭 놓으면 쭉 당겨 들어가잖아. 꽝 닫지 않아도 되겠네요.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이제 회장님 이렇게 타셨는데. 네. 그렇죠. 꽝 이렇게 닫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회장님이 딱 타시면 안 돼. 이렇게 살짝만 놔주면 딱 들어가는 거지. 그런 용도로 이제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링컨에 이런 게 달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디자인도 사실 특이하고 이것 때문에 여기가 깔끔해지니까 네. 디자인도 특이하고 느낌은 뭐냐면 딱 이 크롬하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 우리 아들이 맨날 이걸 하다 보니까 딱 보는 순간 딱 손잡이 느낌이 칼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지금 이제 그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게 컨티넨탈이 3.0 AWD인데 두 가지 트림이 있잖아. 네. 뭐라고 그랬지? 3.0 리저브 타입 하나, 트림 하나, 프레지덴셜 트림 하나. 두 가지 이제 그 가격 트림이 리저브가 기본형이고 프레지덴셜이 이제 위급인데 네네. 차이가 휠. 그래서 요게 이제 이쪽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리저브에 들어가 있는 그 휠이고 프레지덴셜은 휠이 좀 더 클래식한 그런 느낌의 휠이더라. 사이즈는 휠 사이즈는 똑같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본 김에 눈에 띄는 게 이게 타이어가 네. 피렐리 P0가 달려 있거든. P0요? P0가 네. 타이어 모델 명칭이고 피렐리는 회사 이름이고 그 사이즈가 이제 24540 ZR 20인치인데 네. 뭐 이제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요즘 뭐 20인치 끼우는 건 뭐 많이들 하는 거고 근데 특이한 게 이게 피렐리 P0가 고성능 스포츠카들이 많이 장착하는 그런 타이어거든. 그냥 기본 세단이 아니라 그냥 세단인데 럭셔리 세단인데 여기에다가 P0를 장착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보여주려고 사실 뭔가 상당히 좀 긴장감을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주행 감각에서도 좀 뭔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뒷모습은 어떤 뒷모습 너무 익숙한 느낌이에요 사실. 익숙하다고? 네, 어디서 많이 본 느낌. 약간 새롭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마 이 라인 때문에 그런 네, 건가? 네. 이게 이제 조금 흔한 최근에 들어서 그랜저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던 그렇죠. 요런 모양이 그랜저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차저가 먼저 이런 느낌을 보였고 크라이슬러 200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은근히 이제 이런 스타일 네. K7도 약간 비슷하게 닮았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더 많이 눈에 띄는 부분 이 굴곡들 이 라인들이 네. 이렇게 각이 많이 져 있는데도 네. 이렇게 곡선이 많이 있네요. 있는 거지. 굴곡이. 그래서 약간 입체감이 네. 있어서 좀 약간 뭐 기하학적인 느낌. 그래서 이렇게 도형 쌓기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약간 기하학적으로 입체감이 있는 볼륨감을 갖고 있어서 생각보다 뒷모습도 상당히 예쁘다. 살짝 여기도 이렇게 근육이 먼지가 있었네요. 옆에서 보면 사실 네. 캐빈이 각이 빡빡 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멋있진 않아. 요즘 스타일에 이렇게 막 유리하게 빠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진 않은데 근데 생각보다 여기 라인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네. 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디자인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고 사실. 네, 저도 뭐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 취향은 아닌데 이 차의 급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그 기암 뭐 회전님들 타시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웅장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강조한 걸 감안하면 그렇죠.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실물을 한번 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행 감각이 첫 느낌부터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타왔던 미국 차들이랑은 완전히 딴판으로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느낌이 좋은 게 사실 최근에 캐딜락을 위시해서 많은 미국 차들이 유럽 성향의 주행 감각을 많이 따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그쪽이 훨씬 더 안정적인 안정감 같은 데서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유럽 감각으로 많이 세팅들을 바꾸고 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앞바퀴 굴림이 베이스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컨티넨탈의 엔진 제원에 대해서 송원 씨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국내에는 3.0 GTI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만 출시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393마력, 최대 토크는 55.3kgm를 발휘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외웠군요. 네. 자, 그러면 변속기랑 굴림 방식은?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고요. 구동 방식은 AWT 사륜 구동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2.7 트윈터보하고 3.0 트윈터보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엔 3.0만 들어와 있고요. 이게 트윈터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일반 승용 모델인데 근데 3.0 트윈터보로 393마력이면 어마어마하게 세팅을 높게 지금 잡아 놓은 거거든요. 지금 링컨으로서는 사실 역대 최고 강력한 엔진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3.0에 거의 400마력에 육박하는 393마력 지금 상당히 잘 나간다. 야, 지금 이게 주행 중에 지금 중가속 영역인데도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에서도 지금 치고 나가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힘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최근에 AMG 같은 경우도 이제 3.0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을 43AMG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43AMG 같은 경우에도 최고 출력이 367마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393마력이면 어마어마하게 높게 세팅을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제로백 제원을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제로백은 거의 뭐 5초대 정도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고 또 중고속에서도 지금 뭐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처음에 이제 주행을 시작하면서 그 주행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승차감이 확실히 좀 단단한 맛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통통 튀는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좀 롤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송원 씨는 어때? 지금 승차감이? 아까 이렇게 빨리 달릴 때도 되게 안정감 있게 확 나가는
망설임 없이. 자, 우리 아까 그 고속주행도 잠깐 해봤었는데 고속대는 승차감이 어땠어요? 고속대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부드러웠다? 네, 갈 때랑 비슷하게 그냥 주행도. 지난번 그 마세라티 꽈트로 포르테랑 비교해보면 그것보다 이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게 더 부드럽다? 네, 마세라티 좀 거친 느낌이요. 네. 자, 사실 이제 꽈트로 포르테는 스포츠 세단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 차도 전체적으로는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출렁거리는 느낌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앞이 좀 살짝 들리고 좀 약간 노즈 다이브도 조금 있고 약간 들리고 하는 느낌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 차와는 완전히 다를 정도로 구동이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휠 베이스가 기존 모델이 MKS였는데 길이는 MKS보다 조금 짧아졌지만 휠 베이스 이게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구동 방식이 앞바퀴 굴림을 베이스로 한 그런 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휠 베이스 자체가 S클래스나 7 시리즈 아니면 뭐 꽈트로 포르테 보다는 휠 베이스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3m가 안 넘잖아요. 휠 베이스가 얼마라고? 휠 베이스가 2,994. 2,994. 네. 3m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휠 베이스가 짧은 차들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약간 숙여지고 또 확 밟으면 살짝 들리고, 아우디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차는 전체적인 비례면에서 아우디 A8이랑 상당히 많은 비슷한 그런 비례를 갖고 있는데 주행 감각도 좀 상당히 닮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아우디 이게 지금 링컨인데 아우디 A8 주행 감각을 닮았다 그러면 상당히 발전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행 감각 면에서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세련되게 잘 다듬어 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굳이 지적을 하자면, 이게 타이어가 지금 245에 40였나? 245, 40에 20인치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를 지금 끼고 있다 보니까 그 피제로 타이어가 아무래도 엄청난 고성능 타이어고 또 단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어에서 아무래도 이제 잔진동을 조금씩 충격을 이렇게 실내로 전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친 노면을 지나갈 때 약간의 그런 충격들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마 타이어만 조금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주는 그런 승차감 위주의 타이어로만 바꾸면 주행 감각은 엄청 더 부드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링컨 드라이브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뭐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걸로 보이진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댐퍼를 연속 가변으로 해서 컨트롤을 계속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이 이제 무거워지고 가벼워지는 거, 또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제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자기가 세팅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눌렀을 때는 승차감을 어떻게 더 단단하게 해줘라,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링컨 드라이브 컨트롤이라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스포츠 모드를 눌러보면,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일단 그 엔진하고 변속기 쪽도 응답성이 확실히 더 빨라지고, 하체도 와, 야 이거, 야 이 정도면, 와 이게 링컨이야 링컨. 와 링컨이 이 정도면, 와 이거 진짜 상당히 이거, 와, 야 스포츠카 같네요.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조여놨습니다. 이게 아까 그 스포츠 아닌 일반 노말일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를 정도로 확실히 좀 더 타이트해지면서, 근데 이게 승차감이 딱딱해지는 것보다는 안정감 쪽에서 확실히 더 안정감을 잘 살려주고 있는 그런 드라이브를 보여주네요. 이거 의외로 상당히 좋은데요. 하체까지 이렇게 잘 다듬어 놨을 거라고 사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무게가 지금 2톤이 넘거든요. 2100kg가 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힘이 400마력씩이나 되다 보니까 힘에서도 전혀 부족함을 잘 못 느끼겠고, 또 안정감도 노멀 모드에서도 사실 안정감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뀌니까 확실히 더 안정감이 잘 살아나면서, 이건 지금 이게 사륜구동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유명산을 한번 가봤어야 됐나? 유명산을 한번 가봤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주행 감각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또 승차감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와, 야, 등을 미는 게 장난 아닌데요. 오. 하나, 둘. 야, 지금 힘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금 이 큰 덩치가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일단 등을 확실하게 밀어줘요. 밀어주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게 휠베이스가 아무래도 그 후륜구동 차들보다는 조금 짧다 보니까 급가속할 때 앞이 조금 살짝 들리는 느낌이 있지. 들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안 제외하면 뭐 살짝 들리면 어때? 그죠? 힘은 상당히 강력하게 강력한 가속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무게가 2100kg가 넘고 이렇게 큰 차체인데도 불구하고 제로에 5초대 수준이면, 게다가 이게 링컨이라는 거죠. 이게 AMG가 아니고 63 AMG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성능이면 와, 링컨이 진짜 작정하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마 뭐 링컨이 해봐야 뭐 얼마나 했겠어? 라고 살짝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강력합니다. 상당히 강력하고, 자, 그리고 링컨도 이제 편의 안전장비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포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사실 포드를 되게 일찍부터 사용하고 있었죠, 포드가. 그래서 뭐 S맥스 이런 차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포드 링컨이 쓰던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가 30km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돼 버리는 그 방식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컨티넨탈에는 속도 30km 이하로 떨어지고 차가 완전히 정차하는까지 완전히 지원되는 그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버튼을 누르고 셋하면 지금 속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통일력이다. 자, 속도는 이제 1km씩 세팅을 바꿀 수도 있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10km씩 속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세팅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선 이탈을 이제 경보만 알려줄 거냐, 아니면 실제로 넘어가는 걸 잡아주는 것까지 할 거냐를 세팅해서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여기 계기판에 보면 연두색 그림이 있고, 화살표 그림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그림이 나오면 그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끔까지 세팅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가보면 넘어가 버렸네. 자,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하다 보니까, 급한 코너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한번 가다 보면 지금 노란색 걸렸죠. 지금 안 넘어가고 있죠. 안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넘어가 버렸어. 이게 쉽지가 않네. 아무래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차선의 중앙을 따라서 계속 주행을 해주는 그런 그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넘어가려고 하면 튕겨주는 것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긴 코너를 가다 보니까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한번 잡아줬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센터로 들어와야 되는데 센터로 못 들어오고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두 번 넘어가는 걸 잘 못 해주네. 근데 이게 아마 직선 도로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직선 도로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튕겨줬죠. 그럼 이제 또 반대로 넘어가는 거지. 반대로 가다가 넘어가 버리네. 이런.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자꾸 넘어가 버린데, 다시 한번 도전. 자, 이쪽으로 가다가 놓으면, 자, 잡았습니다. 잡았고, 튕겨졌죠? 튕겼고, 이쪽에 가다가 넘어가 버리네. 아쉬워. 이게 튕기는 차들도 이쪽에 한번 튕기고, 이쪽에 한번 튕기고, 이쪽에 한번 튕기고, 이렇게 넘어가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쪽에서 차선을 잡아서 지금 감아주고 있죠? 감아주고 있고. 좀 괜찮은데.
스티어링을 얘도 잡으라고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튕겨서 잡아주고 다시 반대로 갔다가 넘어가버리네. 참 복잡하게. 자, 이 차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좀 잘 못 찾을 때도 있더라. 아직은 좀 기술적으로 조금 떨어지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차의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만 BMW 7 시리즈나 벤츠 S 클래스랑 비교를 했을 때 좀 아무래도 떨어지는,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차에는 지금 인텔리전트 AW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네. AWD가 뭐지? 얼휠 드라이브. 네, 지금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AW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바퀴 굴림 방식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앞바퀴에 100% 구동력을 다 전해주는데 필요할 때마다 뒷바퀴로 이제 한 50%까지 동력을 뒤에도 배분을 해주는 거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여기 계기판에 보면 네. 그림 나와 있지. 네, 앞에 지금 가 있네요. 지금 앞쪽에 그래픽이 살짝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밟으면 뒤로 확 가네. 네, 뒤에도 확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뒤쪽으로 50%가 아니라 더 많이도 넘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급가속을 할 때는 사륜구동으로 전환이 돼서 가속력을 훨씬 더 높여주는 거지. 사륜구동이 무게가 더 무거워지긴 하는데 실제로 가속력은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왜냐면 두 바퀴만 가지고 가속하는 것보다는 네 바퀴를 밀어주면 힘을 훨씬 더 한꺼번에 많은 힘을 쏟아낼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더. 잘 나간다. 힘 진짜 좋다. 정말 경쾌하다. 정말 경쾌합니다. 경쾌해. 근데 그러면서도 안정감이 별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안정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승차감도 좋은 편이고. 와, 이거 이 정도면 뭐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세팅을 잘 해놨는데요.